11월 15일 토요 복병 필살기 예상방송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3주간, 지난주 제외하고서 이제 3주간 복승식 또는 3복승식, 자, 이렇게 추천 문자를 발송해 드렸는데, 일단은 뭐 팬 여러분들의 조언이 있었고요. 제가 10분 반영해서 지난주부터는 임팩트 있게 복승식 추천 조합을 문자 예상을 진행을 했고요. 나름 내용이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조언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복 없이 매일 이제 꾸준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선의 분석, 취재, 소위 말해서 이제 완벽한 준비는 예상을 함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했기에 자신 있고요. 또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게시판 이상급 정성스럽게 촬영,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도 임팩트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준비된 추천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은 이경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후반부에 제가 강도를 높이면서 진행을 합니다. 7경주 추천 경주, 8경주 A급, 10경주, 마지막 11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로 자신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 난데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2위권에서는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 발이 7번입니다. 지산 레이블입니다. 일단은 잠재 능력에서 한 수의 맞빌로 보여주고요. 이번 경주의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드러지는데 웬만한 6등급에 나서더라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맞빌이 바로 이 7번 맞빌 지산 레이블, 이 맞빌로 먼저 꼽습니다. 저는 강력한 믿음의 축 먼저 인정을 하고요. 자, 이에 맞빌 중에 2위권의 우선순위로 말이 4번 레전드 매치, 그리고 외곽에 있는 6번 명브레이싱입니다. 일단은 이 뒤에 마필에 따른 평가는 뭐냐면 역시 신예 마필들이기 때문에 잠재 능력에 따른 평가인데 뭐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4번, 6번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해볼만한 레이스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겠고요. 그래서 4번마, 6번 마필이 이렇게 능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병 마필의 가능성까지 연달하면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 발이 3번입니다. 포마드라는 마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고가의 마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위너스 마린의 자마가 되겠고요. 그러니까는 한때 국내 최강의 마필이었었죠. 위너스맨. 이 마필과 반형제 마필, 뭐 전형제 마필입니다. 부마와 모마가 동일한 그런 전형제 마필인데 혈통이 좋더래가지고 100% 잘 뛰는 건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복귀 평가는 뭐냐면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입 한 발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아직까지는 힘에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혈통적인 기대치에 비해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상대 마필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마필의 여지를 둔다면은 3번 포마드가 이번 경주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7번 마필은 강력한 믿음의 축 놓고 들어갑니다. 믿으셔도 되고요. 7번을 강력한 믿음의 축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4번, 6번 가능권이고 보병 마필 3번 포마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저는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축마 선정이 먼저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축마에 따른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취재 내용까지 좋다는 점 놓고 봤을 때 뭐 축마에 따른 믿음이 먼저 우선순위고, 그리고 2위권의 노림수의 마필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보병마이자 노림수를 가지고 쓰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키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1번 컴플리트 디바, 그리고 6번 라운더 플로마가 이번 경주에 가장 키를 주고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1번 컴플리트 디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달에 이미 GM사를 합격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당시 합격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마필이 안 좋으면서 휴양기를 가졌는데 정확하게 1년여 만에 GM사를 치렀는데 여전히 걸음 자체는 정말 좋네요. 정말 좋고요. 이번 주에 37조 마방을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내용이 좋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컴플리트 디마. 그러니까는 저에 따른 능력 평가도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었던 마필이었었고, 자, 이렇게 신예 마필 간의 편성에서는 전개도 정말 중요한데 게이트의 2점까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1번 마필을 일단은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6번 라운드 플루마는 직전에 경주 제외가 됐는데 이거 부족함이 없네요. 자, 이 마필도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 기본이 순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예 마필 간의 편성에서는 스타트가 돼야지만이 모든 전개라든가 능력 발휘가 좀 더 용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6번도 스타트가 분명히 되는 그런 전력이 되겠고요. 뒷심의 완성도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제가 첫 번째 추천 경주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충마에 따른 노림수의 믿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의 우선순위는 1번 컴플리트 디바, 그리고 6번 라운더 플루마에 따른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추천 경주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고요. 일단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저는 크게 변수는 없다는 판단이고 4대의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이제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7번입니다. 글로벌 타임. 이 마필을 저는 가장 믿고요. 최근에 글로벌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비기를 거치고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이거 연속 입상입니다. 최근에는 연승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성적만 좋았던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던 걸음이었고요. 근데 제가 좀 더 높게 평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5등급의 2번의 경주는 실질적으로 5등급에서 그렇게 강했던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는데 반대로 직전에는 승급전이긴 했습니다만 편성도 강했습니다. 4등급 치고는. 그런데 그 경주에서도 여력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리 7번입니다. 글로벌 타임 먼저 믿고요. 일단 2위권에서는 1번 명진불패, 그리고 8번 모닝원더. 능력 훈련 다 좋습니다. 1번, 8번 가능권이고, 자, 이의 마필 중에 그나마 이제 복병 마필을 꼽자라면은 4번입니다. 자, 이 더선 파이터 마필인데, 더선 파이터는 최근에 기복이 너무 심했었죠. 너무 많이 부진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경주까지는 상당히 많이 부진했었고요. 자, 그런데 직전에 경주를 복귀해 봤을 때는 초반에 이 마필이 앞선에 붙었다가 밀렸고요. 그런데 중반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더선 파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더선 파이터의 최고의 강점이 선행력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번, 7번, 8번의 그런 스타트가 아주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능력은 조금은 밀릴 수는 있겠지만 또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전개 이점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4번 더선 파이터는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4번 마필. 자, 3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7번입니다. 글로벌 타임 먼저 믿을 수 있겠고요. 2위권에서는 1번 명진불패, 그리고 8번 모닝원더 가능권이고, 복병 마필 4번 더선 파이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의 1800m 레이스고요. 자, 기본적인 능력평가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근데 이 경주의 핵심을 꼽자라면은 부담 중량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또한 키를 지고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1번입니다. 블루넬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두고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1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전에 블루넬로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만 상대도 좀 강했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페인을 꼽자라면은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 중량이 페인으로 작용됐던 마필이 바로 1번이었습니다. 블루넬로. 그런데 이번 경주는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면 블루넬로나 마필이 현재 56kg를 접어졌고요. 그리고 상대 마필들인 세파랑 무려 57.5kg. 여기에 글로벌 파라는 마필이 57.5kg입니다. 그러니까는 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부중을 짊어져도 능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인데 주요 상대 마필들이 부중이 높기 때문에 1번 마필의 부담 중량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1번이고, 저는 이 부담 중에 있다는 영향이 2위권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주목할 마필 우선순위가 두 마리입니다. 4번 콜긴, 그리고 5번 풀라인 크루저가 가능권입니다. 일단은 콜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8월 2일 경주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앞선이 약한 편성에 걸리면은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할 정도의 걸음 자체가 정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력이 남았던 여러 개 남았던 그런 걸음은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선입 전개로서도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리 콜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화를 보였던 모습이었고, 그 다음 경주는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과 비교해봤을 때는 전개 이점이라든가 능력 대비 부중의 이점까지 고려해봤을 때 신인 교수의 기승입니다. 무려 4.5kg의 감량 이점이 주어졌고요. 주목할 마필, 손색이 없는 마필이 4번이고, 일단 5번 플라잉 크루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대가 너무 약한 과정에서 연속 입상이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해 보긴 하는데 역시 부중의 점이 너무 좋네요. 플라잉 크루저. 자, 이에 마필 중에 그러면 이제 안고 한다면 6번 글로벌 파워 정도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순위를 두면은 1번 블루넬로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앞서 있지만은 부중의 점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이 마필이 감량을 받은 게 아니라 상대 마필의 주요 경쟁마들의 부중이 높기 때문에 반사 이익입니다. 그래서 1번 마필 주목하고요. 2위권에서는 4번 콜깃 그리고 5번 플라잉 크루저를 우선순위의 노림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 중에 뭐 6번과 3번 정도 아는 권인데 저는 6번이 그나마 좀 더 낫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4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제가 확인해 보겠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편성이 정말 기복마 부진마 간의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는 딱 3대의 마필이 눈에 띄는데 공교롭게도 그 3대의 마필이 그나마 인기순위 1위, 2위, 3위네요. 자, 그런데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뭐 물론 상대 마필들도 더 약하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마필들이 인기순위 1위, 2위, 3위 마필들인데 그래도 편성과 감안해 봤을 때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6번 큐피드 커맨드입니다. 최근에 내용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은 지난 8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필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달에 1400을 뛰는데 올라오는 탄력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종반의 지원 F 타임 13초대, 사롱 타임도 39초대였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이제 이 마필이 입상을 했는데 종반의 탄력은 분명히 여러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성장세라든가 또는 이번 경기의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세 마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두고요. 6번 큐피드 커맨드가 그래서 우선순위의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6번 마필. 자, 이의 마필 중에 9번 화랑산 전기가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11번 라운더 벨몬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종반의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훈련 상태가 많이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이 봅니다. 11번 마필. 자, 이 마필 중에 그나마 이번 경주에 최근에 변화를 약간 보였던 마필이 바리 7번입니다. 자, 이 스타킬러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딱 한 가지를 보는 게 뭐냐면 스타킬러는 그동안에 6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뭐 이렇다 할 걸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반에 붙어주는 모습도 없었고 그냥 뒤에서 있다가 그냥 뒤에서 끝나는 그런 탄력감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마필의 직전의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스피드가 물론 아직까지는 뒷심까지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노림수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필이 스피드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힘이 많이 찼다라는 반증의 그런 경주력으로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약한 편성 속에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그나마 변화를 보였던 마필은 바리 7번입니다. 스타킬러 7번 마필까지는 관심있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5경주는 혼전도는 분명히 있겠고요. 근데 인기마 3대 마필의 우선순위입니다. 6번 큐피드 커맨드를 중심으로 해서 9번 11번이 가능권이고 이외에 복병 마필 7번 스타킬러로 여러분께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7경주, 8경주를 추천 경주로 이렇게 예고를 드린 바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8경주는 A급인데 이 6경주도 정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배당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곳으로 예측이 되는데 압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한 마필은 3두의 마필입니다. 10번 용비킹, 그리고 1번 벌교 데스티노, 여기 7번 승리 바로즈. 자, 이 3두의 마필이 먼저 가는 권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일단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10번이고요. 용비킹입니다. 뭐 능력 우위로 봅니다. 용비킹의 마필. 그리고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보여줬던 종반의 추임력 자체가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고, 근데 성적은 좋았지만은 연속 2위권에 그쳤기 때문에 부중이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직전 대비해 봤을 때는 0.5km 늘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늘어난 거리 여건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10번 용비킹에 따른 기대치를 가장 높게 봅니다. 10번 마필. 그리고 1번 벌교 데스티노도 최근에 꾸준하게 호전된 모습이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염두에 뒀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1번, 10번, 1번에 따른 한방 공략의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누림수를 강하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상대 마필로 발이 7번 승리 바로우즈라는 마필인데 여기에 보병 마필은 발이 11번입니다. 자, 이 사바나 찰리입니다. 자, 물론 이제 사바나 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저기 바닥에 있다가 종반에 이제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지만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7번 마필이 그나마 이제 좀 빠르긴 합니다만 이 마필 외에는 뚜렷하게 선행 강자도 없겠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편성이 조금은 강해지다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걸음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추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발이 11번입니다. 사바나 찰리. 그 정도로 최근에 복귀 내용 자체도 좋고요. 훈련 상태도 좋기 때문에 11번 마필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6경주를 정리해보면은 저는 우선적으로 한방입니다. 10번, 1번에 따른 공략 강도를 높이겠고요. 상대 마필은 7번 승리바저로 마필이고, 여기에 보병 마필은 11번 사바나 찰리까지는 추천을 드리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이제는 추천 경주의 강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후반부에 7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인데 저는 우선순위 7경주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5등급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여줬던 걸음이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승급전에 많은 이제 승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 구분 자체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기존마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축을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기존마 중에 축을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의 마필 중에 이 경주에 키를 주는 마필들은 두 마리입니다. 3번 킹마스터, 11번 동강의 스타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인기 마필로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주요 인기 마필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5뒤의 마필들이 거의 고르게 팔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배당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두고요. 킹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2세 마필입니다. 최근에 나름대로 한층 더 많이 힘이 찬 그런 모습이고, 직전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네요. 그 전 경주에서도 이 마필은 4단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 눈에 띄는 마필 발이 3번입니다. 킹마스터 저는 주목하고요. 이에 마필 중에 11번 동강의 스타가 직전에 대상 경주 때 6위를 기록했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지난 9월 달에 이 마필이 보여줬던 이 추임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 동강의 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행이 좀 악벽이 있습니다. 약간의 주행 불량 기미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직전에 대상 경주 때는 한층 더 안정된 주행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공략할 정도의 그 정도의 자세가 되는 마필이 발이 11번입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7경주는 5뒤의 마필들이 고르게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저는 믿음의 축을 놓고 우선순위의 누림수의 마필은 3번과 11번입니다. 3번 킹마스터, 그리고 11번 동강의 스타, 2세 마필들을 강하게 비중있게 안고 가면서 누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추천 경주는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이거는 정말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높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인기 마필 또는 제가 인정하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저는 일단은 2뒤의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짓다 봅니다. 먼저 말이 4번 컴플리트 브로, 강력한 인기 마필이고요. 여기에 8번 머스켓 클리버나 마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보병마입니다. 제가 이 8경주는 일단 믿을 수 있는 축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관건의 말이 4번인데 컴플리트 브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이고 직전에도 이 마필이 2등 마필 또는 3등 마필과 격차는 크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뭐 2위권에 충분히 도달할 정도의 걸음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번 마필. 자, 그런데 제가 이 마필은 제가 물음표를 다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컴플리트 브로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의 경주에 연속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 마필 자체가 너무 많이 약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6등급 경주에서도 약했던 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9월 14일 5등급의 승급전의 여건도 그렇게 강했던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연승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약한 상대를 이겼던 전력이었고 무려 최근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부중이 57kg까지 늘었습니다. 4번 마필이. 자, 이 편성이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마필은 일단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4번 마필. 자, 이에 반해서 이제 8번 마필인데 제가 믿을 수 있는 축을 놓고 이제 이외의 마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입되기를 예상이 되는데 8번 머스키 클리버는 이게 경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9월 달에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승급전에 그야말로 꼴찌를 했는데 이 두 번의 경주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은 모래 반응이었습니다. 모래 반응. 그러니까는 10월 18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따라가는 과정에서 초반에 뭐 아주 밀리지는 않았었는데 모래를 받다 보니까는 거의 걸음이 안 났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9월 7일 같은 경우에는 편성 여부를 떠나서 아예 외곽을 돌더라도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걸음이 나아졌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제가 중반부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축을 놓고 이의 마필들은 추입되기다. 만약에 추입되기로 간다면은 8번 마필이 모래를 안 맞았을 때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훈련 상태까지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는 최보명 기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뭐 2번 실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병 마필까지 비중 있게 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A급 추천 경주는 제 8경주를 자신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속이요.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주목합니다. 3두의 마필. 먼저 6번 픽처. 그리고 11번 그레이 캔디. 2두의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유일하게 외산 마필 3두의 마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두의 마필이 6번과 11번입니다. 6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속 입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귀만 놓고 보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최근에 성장세라든가 경주 내용이 가장 좋은 마필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픽처럴 마필 저는 먼저 주목하고요. 그리고 11번 그레이 캔디인데 이 마필은 이전에 이미 외산마 4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무려 이제 57kg를 짊어지고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58로 좀 높긴 한데 크게 영향은 없다는 판단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마필이 경쟁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전개가 너무 많이 아쉬웠고요. 전개 자체가. 네, 이번 경주는 마방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마이야기수로 딱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캔디의 가장 큰 약점이 마이야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많은 부분 보완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경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1번 그레이 캔디는 유력한 상대 마필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외 마필 중에 필이 안과 수는 보병 마필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이 하이로너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6세 안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 마필은 이상하리만큼 이제 간혹 입상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적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의 특성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하이러너는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7월 6일이라든가 또는 8월 17일 경주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이번에 인기 마필들이죠. 6번 픽처, 11번 그레이 캔디, 3번 내길의 여정, 1번 나온 클립스 이런 마필들과 비교를 해봐도 기록적인 측면은 절대적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하이러너 마필 경마가 순위 경쟁이긴 한데 최선은 다한 결과가 기록으로 나온다면 그 기록이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기록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런너가 최근에 붙었던 그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이 여건에서는 종반에 한 발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6번, 11번의 동반 입상을 저는 먼저 이렇게 보고요. 2번 마비까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6번, 11번의 동반 입상 이렇게 해보고요. 이의 마필 중에 강력한 복병 마필은 2번 하이러너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임팩트 있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경주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복병 마필의 노림수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의도적으로 혼전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경우라든가 네,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뭐냐면 배당을 노리는 다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의 확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10경주는 저는 좀 더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이제 2뒤의 마필이 키를 주고 있습니다. 5번 불의 3개 그리고 9번 레이디 폭스가 가능권입니다. 한 마리는 인기 마필이고 한 대의 마필은 복병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5번 불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도 직전에는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최적의 전개는 뭐냐면 선의권 전개입니다. 선의권 전개. 그렇기 때문에 마이야 교수에 따른 안장 교체라면 물론 이제 불강력으로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장초열 교수가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교체가 되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안장 교체가 기수 교체가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적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5번 마필 일단은 관심 마필이고 자, 이의 마필 중에 이제 9번 레이디 폭스인데 이게 좋아진 게 뭐냐면 직전에 대상 경주였습니다. 자, 물론 하위 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대상 경주에 그냥 출전만 했다고 해가지고 다 강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직전에 레이디 폭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 경주에 출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종반의 그림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 강했던 상대들 소위 말해서 이제 1등급, 2등급의 마필들과 대결을 펼쳐도 밀리지 않았던 오히려 종반의 그림이 좋았던 그 정도의 탄력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는 경주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9번 레이디 폭스까지는 주목하면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0경주는 제가 임팩트 있게 공략을 들어갑니다. 간명하지만 임팩트 있게 먼저 관심 마필은 5번 불의 세계고 복병 마필 9번 레이디 폭스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의 16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무조건 제가 잡아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경마 마지막 A급 메인을 정말 일삼차게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경주였는데 자, 오늘 그에 따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판단이고요. 자, 먼저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에 살펴볼 수 있는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1번 세네타운 그리고 8번 걸작원입니다. 자, 이 8번 걸작원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상대가 좀 많이 강했었죠. 그러니까는 지난 9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 특별 경주였고요. 직전에는 대상 경주 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걸작원은 6등을 두 번 연속 기록을 했는데 이 마필을 이겼던 마필들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 나왔다면은 다 그냥 축입니다. 다 그냥 축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걸작원은 최근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두 번의 경기에 보였던 탄력감 자체 또는 인기순위 대비해 봤을 때 성적은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최근 대비 상대 마필들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마필은 8번 걸작원을 먼저 주목하고요. 자, 그리고 말이제 1번 세네타운입니다. 이 마필은 충분히 복귀를 통해서 주목할 마필이고,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이제 우인철 교수에 따른 기승이었는데, 직전에 우인철 교수가 기승했을 때 너무너무 잘 타줬습니다. 자, 그때 복귀를 해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분명히 이 마필은 거리 손실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종반의 탄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세네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2등급의 우승 경험도 있는 마필인데 올해 9월달에 기점을 해간 이 마필이 약간의 하향세였고요. 10월달에도 부진했다가 직전 경주에 10월 25일 경주에 분명히 호전세를 보였던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세네타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측 게 이쯤이고요. 우인철 교수의 또 한 번의 기승인데 저는 충분히 경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비중 있게 볼 수 있는 마필은 1번
세네타운을 강하게 누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경주에 뭐 필이 안걸수도 맞빌드립니다. 8번 걸자고는 최근 대비 상대가 분명히 약해졌다라는 판단이고요. 1번 세네타운은 복귀를 통해서 또는 호전된 걸음까지 감안해 본다면 필이 주목할 마필 1번 염두에 두면서 자신있게 토요경마 A급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토요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저는 제 예상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은 투트랙 방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상을 두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상을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동시에 취하는 그런 전략을 의미하고 있고요. 저에 따른 분석과 또는 마방의 취재, 조교사의 취재 내용 자체에 이 전략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복귀를 통해서 이 마피는 분명히 좋아졌는데 그에 따른 또 취재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보는 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확률적으로 좀 더 높게 접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추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어설픈 추천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A급 경주 또는 이외에 이제 추천 경주 등에서 강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 경주 포함해서 확신이 없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자신있게 한번 토요경마 현장 예상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절기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토요경마의 대박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